오늘의 주제. 챗GPT와 함께라면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명확히 자기 개발이 뭐냐? 어, 그때 저는 자기 개발은 성장인 것 같아요. 배움과 성장. 이 챗GPT가 이 성장의 과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캐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영역에서 성장과 학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는 이 4가지 배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식의 배움이에요.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하는 머리로 배우는 거. 네네. 뭐를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 이해하거나 암기하거나 뭐 이런 영역.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배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쉽게 설명하면 경험이에요. 몸이 배우는 거예요. 뭔가 스킬을 익힌다거나 이런. 맞아요. 그래서 네. S에 해당하는 거죠. 지식은 아까 K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태도.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진 뭐 태도 같은 게 또 있을 거고. 네. 태도는 쉽게 설명 그냥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그 마음가짐도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장해 갈 만한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배워야 된다. 성장하기 위한 습관.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기술, 그다음에 태도, 습관. 이 4가지 영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은 한 영역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법칙이죠. 그럼 이게 KASH에서 그래서 캐시의 법칙인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네. 그 미국인가 영국인가 아무튼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을 가르치는 네. 하나의 방법론으로 나온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4가지 영역에서 이제 성장으로 풀어보면 지식적인 성장에는 챗GPT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식적인 성장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게 뭐냐면 자료조사예요. 자료조사. 그렇죠. 리서치하는 시간이 네, 맞아요. 제일 많이 소요가 되죠.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맞아요. 내는 거는 사실 그 전체 프로젝트 기간 한 20%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80% 정도는 그 합리적인 사고를 도와주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데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원문이나 원 자료를 넣으면 요약도 해주고 애초에 그냥 관련 자료 찾아달라 그러면 찾아주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캐시의 법칙이 있다. 그거에 대한 사례를 찾아줘. 그러면은 사례도 이렇게 찾아주고 해서 제가 예전에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찾고 정리하고 해야 됐던 그 시간들을 얘가 획기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결론 내고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산하고 오히려 이런 제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났고 내 생각에 더 많은 근거들을 찾고 덧붙이다 보니까 나만의 영역이 또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약간 비서 같은 거죠. 개인 비서와 같은 개인 역할. 비서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비슷한 경우에 방송 작가도 어느 정도 이제 거물급이 되면 이제 뭐 막내 작가나 그렇죠. 네, 시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내 작가한테 위임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의 일이 그렇네요. 자료 조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가장 위에 올라갈수록 자료 조사해온 자료를 가지고 구성하는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한 줄로 쫙 일관성 있게 꿰매는 일을 하는 거지. 결국에 자료 조사 자체는 프로젝트 내에서 크게 효과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챗GPT가 해주는 거죠. 아니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가 내 연구소 내 그런 연구원들 맞아요. 서너 명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면서 혼자 살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뭔가를 맞습니다.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챗 GPT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연구원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네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도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만 딱딱딱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그냥 지식을 쌓으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네. 4시간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험도 하루 남았다 그러면 벼락치기 한다고 그렇지. 엄청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항상 이 지식적인 공부라고 해야 되나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따라다니는데 맞습니다. 네. 챗 GPT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맞아요. 정보를 요약하고 분석하고 나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적인 성장에 좀 잘 이용하면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례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얘가 또 조사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거기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쌓아놓는 게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 챗 GPT가 등장하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식도 이제 소비적인 지식이 되어버렸다.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찾아서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언젠가를 위해서 적금 넣듯이 계속 이렇게 쌓는 그런 지식이 이제 아니겠다. 그러면은 지식적인 성장도 쌓는 지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찾고 그거를 어떻게 잘 구성해서 하나로 꿰어내느냐 그런 능력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네. 좀 궁금해진 게 한량님에게 네. 그 지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더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뭐 리서치나 몇 가지 일들을 챗 GPT가 대신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꿰어내서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개인적인 걱정이나 우려는 그러다 보면은 개인이 뭔가 지식을 내 안에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거 꿰어내는 작업을 할 때 그 꿰어내는 걸 하나의 능력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지식이라는 어떤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지식을 습득해야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나의 그 꿰어내는 능력을 어떤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챗GPT로 인해서 오히려 그 꿰어내는 능력이 조금 더 약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일장일단이 네. 다 있기는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 지식은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 습득을 해야 네. 되는 지식이고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학사라든가 석사라든가 박사라든가 적어도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박사는 혼자서 뭔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뭐 학사, 석사, 박사 나름대로의 그 지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소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전문가라는 거는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였냐면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물어봐고 그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이 안다는 게 곧 그 사람의 가치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답변을 내놓는 게 만약에 전문가라고 한다면 과연 내 안에 많이 쌓는 것과 아니면 저 많은 정보 안에서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능력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식일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혼합이 되면 그렇죠. 네. 좋겠죠. 그럼 거의 기술적인 쪽에서 말하는 뭐 명장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네. 있고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도 있고 네. 그럼 베스트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흔치 않죠. 한두 명 손에 네. 꼽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전문가의 모습은 그런 정보들 사이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법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그걸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의 타협점에서 전문가라는 그룹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도 그 정도 선까지 끌어올리면 이제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졌지만 네. 진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더 어려워진 더 어려워졌죠. 그런 네, 맞아요.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그 유튜브 보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뭐 네, 절반은 다 맞아요. 전문. 근데 예전 생각해 보면 네. 우리는 전문가는 항상 옆에 그 타이틀이 막 달려 있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뭐 박사가 달려 있다거나 네. 뭐 어느 대학의 무슨 교수라거나 그렇죠. 혹은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경력. 어떤 회사에 20년 이상 몇 년 경력의 실무자 뭐 이렇게 세 번째는 어떤 책을 쓴 저자. 저자. 그렇죠. 그래서 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예전에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학력, 두 번째는 경력 막 20년 이상 막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련 책을 썼다. 저자. 저자. 네. 그 세 가지가 이제 전문가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견이 없어. 그렇죠. 남들이 그렇죠. 뭐라고 안 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본인 스스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도 이 연장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문가는 누군가의 질문과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지 않나. 전문가에 대한 정의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이 솔루션들이 내 안에 쌓는 것과 이제 바깥에서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도구가 없으면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요. 노트북이 있어야 되나? 노트북, 핸드폰, 스마트폰, 무인도에서는 무인도에서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이런 디바이스들이 일단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필수적인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그게 없으면은 맞아요. 굉장히 퍼포먼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인도에 갔는데 시간을 몰라.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시간을 알 수 있어라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 없으면은 그냥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겠는데. 그걸 알아내기까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좀 네.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학력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분야의 전문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 갇혀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게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거를 또 귀신같이 잘 해가지고 적절한 솔루션만 톡톡톡톡 던지고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있겠죠. 네. 어디 얘기하다가 이쪽까지 얘기하다 갑자기 자, 좋습니다. 어찌됐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알아야 돼 하는 그 지식적인 성장. 성장에는 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까지 성장점이 있겠죠. 성장. 네. 그런 점에서 성장의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챗 GPT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그렇죠. 획기적으로 네. 줄여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리라든가 아니면 분석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 해주니까 나는 내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다. 그런 점에서 지식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